안녕하세요. 의료사회사업론을 강의할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1주차 질병과 의료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과 질병, 의료의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과 질병의 개념에 변화가 있죠.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의 상태로서 단지 질병이 없다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인 의식주, 노동,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서적 균형, 정신적 구조의 외부 환경의 적응은 물론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그런 균형이 되어져 있을 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최천송이라고 하는 분이 1980년도에 정의한 바 각기 다른 사회 특성, 즉 문화, 제도, 관습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밀턴 테리스라고 하는 분은 1978년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능적이고 주관적인 용어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수현 외에 여러분이 2013년에 발표한 내용인데 완전 무결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조건보다는 한 인간이 사회활동을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선 1998년에 정의하였죠. 기존에 정의한 건강 개념, 즉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전함에 영적 웰빙 개념을 추가하여 건강 개념을 재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오투아 헌장이는 1986년에 건강은 생활의 목표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활력소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위한 신체적인 능력은 물론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 활력소의 긍정적인 면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 이 추세는 정적인 의미에서 동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립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영적인 웰빙 상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보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외부적, 내부적 환경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미국 국민건강조사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의 이탈 상태 또는 몸의 안 좋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병으로 인식하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져오는 경우 바로 질병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의료인이 인정하는 경우가 또한 질병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질병이란 유기체의 신체적 기능이 단지 비정상적으로 된 상태, 좁은 의미로는 부상이라든가 장애라든가,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극도의 고통을 비롯해 정신적 스트레스,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인 문제 및 제도상의 모순이나 결함과도 관련되어 있고 죽음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질병과 건강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생물학적, 자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그리고 개인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과거에는 그랬죠. 최근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인종적 생활 전통이나 문화적 배경 차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를 무조건 개인의 책임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즉, 개인은 소위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 예컨대 가난이나 실직, 영양실조, 그리고 나쁜 근무 환경들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건강 불평등 현상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의해 초래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건강 관련 국제기구들이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질병과 의료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의료의 개념을 살펴보면 의료는 건강의 보호, 유지와 질병의 예방 및 제거를 위한 실천을 의료라고 하며 학문적 체계를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상과 질병이 예방이나 조기 발견, 치료나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광의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의 협의의 개념을 본다면 의료와 건강보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는 메디컬 케어, 즉 질병과 손상의 회복에 초점을 두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건강보호의 개념을 살펴보면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건강 문제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단, 치료,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예방 및 재활은 물론 정기적인 건강 진단과 집단 진단 검사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전역을 뜻합니다. 포괄적 의료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예방에서 재활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며 첫째, 질병의 사회적 및 개인적 측면의 관리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의지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 개념의 사용과 현대과학의 의료 실천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정, 통합하여 건강 서비스를 가족들에게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전인으로 보고 총체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과 사회 문제와의 상호관계를 보면 질병의 문제는 곧 건강의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는 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질병의 발생은 어떤 개인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의 변화를 가져와 사회 적응상의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봅니다. 또한 개인의 문제는 가정 및 지역사회 전체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질병과 사회 문제는 상호 역동적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캐나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한 일명 라론드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의 결정 요인의 4가지를 보면 각 분야에 대한 대책이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974년이네요. 그래서 이 4가지는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과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생활 양식, 네 번째
보건의료입니다. 세 번째, 세계보건기구 WHO가 2008년 발표한 건강 관련 사회적 결정 요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 및 사회적 수준, 즉 Income and Social Status 인데요. 그 사회적 결정 요인, 건강 관련 사회적 결정 요인이 WHO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 수준, Education Status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물리적 환경, Physical Environment. 그리고 세 번째, 물리적 환경, Physical Environment. 그리고 네 번째, 취업 및 작업 조건.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 문화, 유전적 요인, 개인 생활 행태 및 극복 기술, 그리고 의료 서비스, 그리고 남녀 성별 차이, 이렇게 구분하여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병 경험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서치맨의 질병의 경험 5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을 경험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자 역할을 가정하는 단계,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접촉하는 단계, 그리고 의존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 다섯 번째, 회복 및 재활의 단계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즉, 의료사회사업은 건강하던 사람이 발병을 하여 환자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다시 건강한 사회로 돌아가는 전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는 의료진과의 접촉하는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부주의한 태도에 대한 인식을 보겠습니다. 질병을 가진 클라이언트들을 치료 대상으로서의 비인간화인데요. 즉, 치료 과정에서 환자는 하나의 치료 대상으로 취급되어 비인간화 과정을 겪기 쉬운데, 비인간화 과정은 환자와 가족의 능력, 인간관계, 자기규제, 정체성과 존엄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의 결여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은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증세에 관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정보 교환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질병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문제와 적응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질병은 만성적인 질환과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들은 사회적 또는 심리적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 치료 외에도 사회 심리적인 반응을 파악하여 사회 심리적인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질병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또 분리의 위협 및 애정 상실의 위협이 있죠. 그리고 신체의 기능 및 부위의 상실의 위협이 있고요. 또 정신기능과 인지기능의 감소 현상이 있을 것이고요. 통증의 위협이 있고, 가족관계의 유지, 그리고 기능장애에 대처하고 다양한 의료인들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질병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대처 전략을 보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질병에 대해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과 질병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이해하고 인지해야 하는 흔한 몇 가지 예측 가능한 정서적 단계가 있습니다. 환자를 이해한다면 의료사회복지사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정서적 기능이 보다 유아적 단계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에 대한 광범위한 반응은 질병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부정, 의식적 억압, 무의식적 억압이 나타나는데요. 질병의 감정적 충격이 너무 커서 많은 환자들이 그 정보를 부정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의식적 억압인데요. 환자가 단순히 질병에 관한 생각을 마음속에서 지우려 하거나 피하려고 할 때 이러한 방어 기전이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비교적 건강한 방어 기전인데요. 생각은 비록 의식 내에 있지만 환자는 단기간 동안 문제를 그들의 주위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의식적 억압이 또 있습니다. 의식에서 무의식으로의 생각의 이동을 말하는데 어떤 환경에서는 적은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주의사항이나 치료법을 잊어버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부정은 치료진으로부터의 정보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어 기전 중 가장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불안을 보겠는데요. 흔하고 거의 모든 질환에서 생길 수 있는 정서적 반응인데요. 대부분 환자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두려움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가 있고 질병 과정 전반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스트레스와 위험은 환자의 두려움을 유발하며 내적인 두려움을 불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 일차적인 신체 질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인데요. 이 분노는 만성 질환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병에 걸렸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종 절대자에게 화를 내며 질병의 궁극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의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슬픔인데요. 모든 질병에서 흔한 반응입니다. 환자가 만성병을 진단받고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죠. 만성질환은 일반적으로 많은 상실, 즉 일할 능력이 상실되고 여가의 기쁨이 상실되고 또 신체적 즐거움이나 대인관계의 상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분노와 불안과 같은 다른 반응도 상실에 있어 역할을 하지만 이 슬픔은 가장 흔하고 상실에 대한 흔한 정서적 반응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질병에 대한 대응 전략 혹은 대처 기제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대처 전략의 분류입니다. 정서적 전략, 행동적 전략, 인지적 전략 등이 있는데, 자, 정서적 전략은 수동적으로 감정을 격리시키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웃어버리기, 느낌과 반응을 타인과 공유하기 등이 정서적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행동적 전략인데요. 다른 활동에 전념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직면시키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었던 활동을 다시 생각해보고 사람과 스트레스를 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철퇴하기 등이 바로 행동적 전략의 요소입니다.
다음은 인지적 전략인데요.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지식을 통해 조절하고 문제를 다시 정의해서 합리화하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운동론입니다. 본인의 질병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투사입니다. 또한 외향화인데요. 권위자의 말대로 순응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희생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학대 등이 인지적 전략인 것이죠. 자, 이제 질병을 잘 극복하는 환자들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낙천적이며 좌절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높은 것이 특징이죠. 또한 근본적이거나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기 전에 당장 해결해야 되는 즉각적인 문제나 장애물에 초점을 맞춰 행동합니다. 즉, 큰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로 나누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책을 선택할 때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과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모색합니다. 또한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결과를 생각해 보고 나서 대응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의 제안에 대해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지만 최종 결정을 자신이 내리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감정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하면서 매우 침착한 것이 질병을 잘 극복하는 환자들의 특성입니다. 다음은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고 경직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판단 기준에 융통성이 없고 타협하거나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편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견해가 절대적이고 좁아서 관용의 여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럴듯한 견해에 충동적으로 따르며 피암시성이 강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부정을 하거나 합리화를 사용하며 당면한 문제에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문제를 덮어두려고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또한 차선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수동적이며 스스로 행동을 개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의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확대인데요.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상 영역에서 개입 대상을 문제 영역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문제 영역과 대상을 보면 심리사회적 문제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환자인데요. 이들은 자살기도 환자이거나 가족 문제가 있는 환자이거나 병실 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는 환자, 또한 수술 거부 환자, 중증암 환자, 장애를 갖게 된 환자, 미혼모, 조산아의 부모, 조혈모 세포이식 환자이고, 또한 학대 및 폭력 피해 환자, 또 소아암 환자, 그리고 장기 이식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문제가 있는 환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환자인데요. 여기에는 소득원 상실 또는 결여로 인해 치료비 및 생계비 마련이 어려운 환자가 속하고요. 경제적 자원 연결이 필요한 환자 또는 치료비 마련 문제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환자, 그리고 노숙인, 또한 불법 체류 외국인, 또 난민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환자 등이 속합니다. 다음은 퇴원 문제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환자인데요. 이들은 퇴원 전 환자의 Community Placement, Housing, Transport,
포테이션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퇴원 계획 수립이 필요한 환자인데요. 퇴원 후 지속적인 사후 지도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퇴원 후 실질적인 보호 제공자가 없는 환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결이 필요한 환자인데요. 이들은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 관련 전문 분야별 시설 연계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이들은 가족이 없어 입원 기간, 간병 지원이 필요한 환자이고 치료기간 자원봉사자 또는 학습 지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사회 복귀 후 재활 문제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이들은 사회 적응 평가 또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환자인데요. 재활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환자 등이 여기에 속하겠지요.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영역에서의 실천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인데, 이 외에는 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대상 환자와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보면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즉 장기 이식 분야에서 상담 평가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정립되는 근거가 마련되었죠. 2003년 암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즉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들이 설립되었고, 말기 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정립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전문센터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 재활센터,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센터, 또한 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희귀난치성 질환센터 등 특정 환자나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도입니다. 이는 학대 및 폭력 피해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취약 상황에 있는 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13년 전부 개정이 되었죠. 즉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매년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의료기관 내에 있는 취약계층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민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지역사회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 인력으로 의료사회복지사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질병 신체적 장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한 개입인데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여기에서 필요하겠죠. 또한 의료제도 안에서의 프로그램 계획과 정책 형성 과정의 참여가 또 요구되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및 보건 프로그램 개발과 통합 사례관리 체계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전문 분야 서비스 통합이 필요하므로 다른 전문 인력들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의료 환경의 일부로 이해하고 변하는 의료 환경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요구되는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확대가 제도적으로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인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